오늘은 2014년도 3회 문제, 우리 교재에는 없고 바로 인쇄물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파일은 다 다운로드 받으셨을 테고, 자, 문제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기 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제를 공개하지 않아서 문제 복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거짓말인 것 같은데. 문제지 줘요. 문제지 준다고. 실기 문제지는 안 주나? 필기 문제지는 주던데. 실기 문제는 안 주나 보네.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으니까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 것 같아. 그렇죠? 필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정답 공개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문제하고 답을 공개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출판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공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사용하면 또 안 돼요. 근데 이제 일단 내용을 보면은 파일을 열어서 봐야 되겠죠. 오피스 단추 열기 눌러서 우리 그 2014년 3회 D형이라고 돼 있는 거, 뭐 2급 D형이죠? 2급 D형. 패스워드 걸려있네요. 패스워드는 여기 공개되어 있는 대로 8496 앰퍼샌드 8496 앰퍼샌드 5 OK 누르면 파일이 열릴 겁니다. 주의사항, 다른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계속 작업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저장이 되고 알아서 다 답안이 보관이 되니까 걱정 안 하실 겁니다. 페이지 넘겨서 볼게요. 자, 입력하는 내용 나와 있는데, 입력하는 내용이 보시다시피 제법 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입력을 해 볼 거고요. 실제 실기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공부니까 한번 입력할게요. 입력하는 시간 5분이면 충분히 되겠죠? 5분 동안 입력해봤는데 아직 다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면 그냥 거기까지만 하세요. 미련 갖지 마시고. 자, 저도 입력할 겁니다. 예약번호 9번. 입력하실 때도 요령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약번호 같으면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A- 이렇게 숫자가 아주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여기 A-00010 100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동 체결을 쭉 하면 9번까지 가면 되겠네. 이름 문제 나오면 참 행복한 거죠.
자, 기본 작업 1번은 했어요. 기본 작업 2번 넘어갑니다. 기본 작업 2번은 5문항이 나와 있는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A 첫 번째부터 H 첫 번째까지요, 그죠? 요렇게 블럭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 그 다음에 글꼴은 휴먼 예체, 휴먼 예체 여기 있네요, 그렇죠? 크기는 20. 예. 지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요, A 세 번째, A 네 번째, B 세 번째, B 네 번째, C 세 번째에서부터 옆으로, F 세 번째부터 옆으로, 합격 여부 2개. 제가 각각 블럭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셀 병합 가운데 맞춤했고요. 문제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H 세 번째부터 H 네 번째까지 했는데 A3부터 H4까지 이거죠? 이 부분이죠. 이렇게 여기는 셀 스타일에 가서, 여기 셀 스타일에 가서 뭐 하래요? 강조색 6번 여기 하려는데 뭐 6번 이렇게 됐나봐요. 이렇게. 예. 그 다음 이건 뭐죠? C5부터 G16까지 여기 숫자들만 있는 데죠? G16까지 여기는 몇 점 하고 나오게 하래요. 몇 점. 그럼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샵을 쓰면 안 돼요. 0일 때는 0이라고 안 나오잖아요, 샵은. 그러니까 G 슬래시 표준 뒤에다 쓰셔도 돼요. 0을 선택하고 하셔도 되고, G 슬래시 표준 그대로 두시고 하셔도 되고, 뒤에다가 몇 점이라고. 점자를 이렇게 다운표에다 쓰던 안 쓰던 간에, 점자를 딱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몇 점 하고 여기 보일 거란 말이야, 보기에서. 오케이. 몇 점. 아, 여기 보시면 샵 콤마 샵샵 0 이거요. 상관없어요. 이거 하셔도 뒤에다 점 쓰셔도 상관없는데, 여기 숫자가 지금 보시면 두 자리 숫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한 거예요. 얘가 네 자리 숫자 같으면 문제에서 쓸 거라고. 천 단위마다 구분교가 들어가게끔 하세요 라고 할든지. 그럼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다가 쓰고 나서 점자 써도 답은 똑같아요. 예, 그렇게 해도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A 첫 번째 셀에 여기죠. A 첫 번째 셀 여기 제목줄에다가 오른쪽 누르고 메모를 하나 넣으래요. 메모. 그리고 IT 수험서 한 칸 떼야 되겠 IT 수험서 한 칸 떼고 자격증. 그 다음에 이 테두리 선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 하시면 돼요. 자동 크기 딱 되죠. 그 다음에 그 A 첫 번째 셀에다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하시면 메모가 항상 보이는 거죠. 이건 어디에 있냐면 검토 탭에 가면 있어요. 네, 메모를 숨길 건지 표시할 건지 하는 게 있습니다. A1에 하라고 되는데 저 지금 A 첫 번째부터 H 첫 번째까지 다 들어갔는데요. 여기 보면 A 첫 번째 셀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H 첫 번째 셀은 없어요. B 첫 번째부터 H 첫 번째는요, A 첫 번째라 묶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통합이 돼버렸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저 뒤에. 어차피 끝에 표시가 되잖아요. 셀은, 메모는. 자, 그 다음에 A3부터 H16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테두리 선에 가서 얇은 테두리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겉 테두리 굵게 하나 넣어주고요.
그럼 겉에는 굵은 게 들어가는 거고 속에는 얇은 게 들어가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요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굵은 테두리 들어갔다가 다 얇은 테두리 다시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요 순서를 바꾸면 절대로 안 되고, 얇은 테두리를 먼저 넣어주고, 얇은 테두리를 넣어주면은 모든 선이 다 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굵은 테두리 한번 더 돌려주면 겉 테두리만 굵게 나오는 거죠. 예. 이야, 이때 시험 본 사람은 뭐 땡큐네. 문제가 하나도 안 어려웠네요. 뭐. 자, 기본 작업 3번. 기본 작업 3번은 또 어디 가야 돼요?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가서 하래요.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갔어요. 중간고사 성적편에. 그렇죠? 여기서 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볼까요? A 네 번째부터 I의 20번째까지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데,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런 거죠. 그러면 전체 그 줄이 다 파란색이 나오게 해보래요.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조건부 서식을 구할 때는요, 이렇게 위에 항목의 제목들 있잖아요. 얘가 포함되면 안 돼요. 알맹이만 잡는 거예요. 알맹이만 이렇게 잡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세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잖아요. 수식을. 그런데 여기다 네모에다 클릭을 해야 뭐 는이라고, 여기만 선택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요 빈칸에다 클릭해 놓고 이제 물어봐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 점수가, 그래서 영어 점수가. 그런데 달러가 다 양쪽에 찍히면 이해자 씨의 영어 점수만을 갖고 따져요. 그러니까 이 김용이라는 사람의 영어 점수나 한돌이나 오진아나 쭉 해가지고 김만도라는 사람의 영어 점수도 다 따져봐야 되는데, 달러가 D 달러 4라고 써있으니까 D라는 칸과 네 번째 줄이 딱 고정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달러가 앞으로 하나 가야 된다고.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는 달러가 다 찍혀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조건부 서식에서는 달러가 앞에만 나와야 돼요. 자, 작거나 같다. 왜? 이하라 그랬거든. 누구보다? 국어 점수보다. 그러니까 국어 점수도 F4번키 2번 눌러서 달러가 하나만 나오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식은 표준 색깔에, 글꼴에 있는 색깔에 가면 표준색 계열에 파랑 선택하래요. 파랑. 예.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국어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여기는 크네. 예, 이건 큰 경우는 안 되고, 작은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 예, 파란색이 다 나온 거죠. 예. 자세한 설명은 또 뒤에 해설이 있을 테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죠. 예, 뭐 책에는 다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산 작업으로 갑니다.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판정을 매기라는데, 이게 뭐야? 두 번째 문자가 뭐야? 요건가요? 요거? 4 이하일 경우에는 공백을, 두 번째 문자가 4 이하라는 건 뭐예요? 1, 2, 1 이런 경우는 여기 공백인데, 여기는 뭐야? 분량
분량 이렇게 나오려는 거죠. 그러면 무슨 함수를 써야 되는가 보세요. 추수함수 쓰면 되겠네. 추수함수 쓰면 되는데 if에라를 쓰래. if에라. 뭐 어떻게 써야 될 건가 한번 봐야죠. 메모장에서 한번 좀 볼게요. 이 복사가 안 되나? 편집에 가서 복사 누르고 붙여넣기 안 되네. 에이, 써야 되겠다. 불편한데. C3부터 C3의 두 번째 문자가 4 이하일 경우에는 공백을, 그 이외에는 분량을 판정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지금 추수 MID C3의 두 번째에서 한 개, 그렇죠? 그게 1이면 뭐라고요? 그게 1이면 빈칸, 2면 뭐? 빈칸, 3이면 뭐? 빈칸, 4이면 뭐? 빈칸. 그럼 5일 때는 뭐야? 5, 6, 7, 8, 9, 10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분량이 있죠. 근데 몇 개일지 솔직히 모르잖아. 지금이야 이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 제일 작은 숫자 5, 6은 없지만 7이 있잖아요. 가장 크니까 7이 가장 크니까 여기다가 분량 5일 때, 6일 때도 분량, 7일 때 5, 6, 7일 때도 분량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if에라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잖아요. if에라. 그 얘를 안 썼잖아. if에라를 굳이 쓰려는 거잖아. 그런데 if에라라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야, 않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는 는 if에라라고 쓰고 여기는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참과 거짓이라는 건 뭐냐면은 추수함수를 썼잖아요. 추수함수. 이 추수함수를 이용해서 썼더니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 값이 1이면 빈칸, 2도 빈칸, 3이도 빈칸, 4도 빈칸.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값이 5가 되면 어떻게 돼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라는 항목이 없으니까 추수함수 자체가 에러가 나거든요. 에러가 나면 뭐라? 여기다가 분량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if 에러예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4등까지는 본선 진출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빈칸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1000명이 시험을 치러서 4등까지 본선 진출을 할 거예요. 본선 진출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빈칸이라고 처리하라 그러면 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f 랭크 함수를 써서 랭크 함수가 4등보다 작거나 같으면 본선 진출이라고 하시오. 아니면 빈칸으로 하시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는 랭크 함수를 써서 추수함수를 써서 추수함수를 써가지고 랭크를 해가지고 1등이면 본선 진출,
2등이면 본선 진출, 3등이면 본선 진출, 4등도 본선 진출. 그 나머지는 이제 5등서부터는 나머지니까 뭐예요?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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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1000등까지 해야 되잖아.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if error가 나온 거예요. if error. 그래서 이건 그대로 써주세요. 이건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러면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4등까지라면은 본선 진출이라고 출력하는 거는 맞아요. 1등일 때 본선 진출, 2등일 때 본선 진출, 3등일 때 본선 진출, 4등일 때 본선 진출이고 5등서부터 1000등까지는 에러가 났잖아요. 여기 4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너는 빈칸이다 라고 처리해버리면 되거든요. 예,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어떤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될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제일 좋지. 이게 제일 좋아. 그런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안 내거든. if error, choose, rank 이렇게 꽈서 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써볼까요? 분량 맞네요. 그렇죠? 네, 답이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요거의 답은 어차피 우리 해설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2번 문제 볼게요. 이게 뭐야? 직위? 직위가 여기 있네. 직위와 밑에 직위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급표가 여기 직업은 수당은 여기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수당 더하기 과장에 해당하는 기본급 250원을 가져가겠네. 그러면 지금 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로 나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Hlookup 쓰겠지 뭐. Hlookup 쓰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그냥 바로 써볼게요. 는 수당 더하기 Hlookup 과장이라는 글자를 아래 표에서 찾고, 이때 아래 표는 F4번키 누르고, 콤마, 직위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요, 기본급에 해당하는 게 두 번째니까 2라고 쓰면 되고,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0이라고 쓰고, 또는 생략하면 안 되겠죠? 예. 펄스를 써도 되고 0을 써도 되고. 엔터 치면은 계산해 봐야 돼. 사원은 30만원에 230만원, 이 사람은 35만원에 사원이니까 235만원, 과장은 60만원에 310만원. 맞네. 네, 답이 나온 거죠. 네. 자, 3번 문제는 뭘까요? 와, 재밌는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1차 시험 1차 예선이 나왔는데요, 1차 예선의 평균이 2차 예선의 평균이, 1차와 2차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벌점이 10보다 작아야 돼요. 이 사람 본선 진출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에버리지 함수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 평균과 벌점에 해당한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ND라는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물어봐야 되니까 if가 들어가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시작. if가 아니라 count if. 이 범위 중에서 조건을 써야 되는데,
크거나 같다 80점이라고 쓰면 뭐가 돼요? 80점 이상인 사람이죠. 근데 80점대는 어떻게 써야 돼요? 잠깐만요. 이게 흔히 말해서 80점 이상인 사람을 세는 건데 80점대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지. 80점대라는 건 그렇지. 빼기 하나 들어가고 얘가 90이 가야죠. 맞아요 이거. 아니요 90점도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80점대라는 거예요. 80점대. 요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5번 문제는 뭔가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승점을 구해서 승점을 기준으로 해서 1, 2등은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 그러면 if 랭크가 우리 아까 제가 메모해 드린 이런 거랑 비슷하네. 뭐 2등까지는 결승 진출이고 아까 여기는 제가 4등까지는 본선 진출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2등까지만 했으니까 2등까지는 본선 진출이 결승 진출이고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하면 되겠네. 네. 자, 5번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보세요. 먼저 수리부터 구해볼게요. 는 랭크 가로 열고 누가? 내 왼쪽에 있는 점수, 승점이 어디서부터? 블록 잡기 어려우시면요. 블록이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밑에서부터 잡으셔도 돼요. F4번 키 눌러야 되겠죠? 자, 순위가 구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위가 구해졌으니까 1등하고 2등 얘만 결승 진출이라고 나오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 순위를 이렇게 if 가로 열고 얘가 어쩌다고?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거잖아요. 맞죠? 그럼 뭐라고? 결승 진출 아니면 공백 이러면 되지. 이걸 여러분이 길게 한꺼번에 쓰려니까 버거운 거예요. 먼저 랭크부터 구하세요. 랭크를 구하지 못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랭크 구해놓고 나서 순위가 계산이 되면은 그 앞에다가 다시 F2번 키 눌러서 앞에다 if 함수 또 쓰면 되잖아요. 2번, 3번씩 거쳐서 이렇게 쓰면 되죠. 한꺼번에 쓰시려면 버거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계산 작업 마무리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분석 작업 1번 봅니다. 분석 작업 1번은 뭐 하래요? 피벗 테이블 하라고 돼 있죠? 올컨이 블럭 잡아야 돼요. 블럭을 안 잡으면 다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자, 블럭을 잡고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어디? A 24번째 이렇게 하려는 거죠? 예. 해보세요. 자, A 24번째에다가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는 그래놓고 확인 누를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오른쪽에 뭐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지점명은 어디다 놓으래요? 지점명은 보고서 필터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행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값세는 1, 2, 3월 평균. 그러니까 1월달 것도 놓고 2월달 것도 놓고 3월달 것도 놓는데 합계가 아니라 뭐다? 평균으로 바꾸래. 얘도 2월달 것도 클릭해서 평균으로 바꾸고 3월달도 클릭해서 평균으로 바꾸고 평균으로 다 바꿨어요. 그렇죠? 자,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어요.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이 어딨나 보세요. 저 상단에 보면 옵션 옆에 디자인이라는 곳에 보고서 레이아웃에 보면은 뭐로? 개요 형식으로 바꾸래. 그 다음에 피벗 스타일 몇 번째 거? 밝게, 보통, 어둡게가 있는데 보통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피벗 스타일 보통사. 끝. 그랬죠? 평균이 영 보기 싫은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너무 싱겁나요? 다음 문제 볼까요? 분석작업 2번에서 부분합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원별 월급 명세표에서 첫 번째 직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렬을 해야 뭐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하든 말든 하겠죠? 예. 해보세요. 시작. 자, 지금 직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데이터를 다 블럭을 잡아서 데이터 정렬에 가서 직이라는 걸 기준으로 정렬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제목줄하고 내용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직이란이라는 건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그냥 오름차순 있잖아요. 여기 오름차순 이거 누르셔도 바로 정렬이 돼요. 그럼 이제 과장은 과장끼리, 대리는 대리끼리, 부장은 부장끼리 다 모아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데이터에 가서 뭐를 해야 된다? 부분합 해야죠. 부분합. 부분합 가서 어떻게 될까요? 직위별로, 그렇죠? 그룹 하락목은 당연히 직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당과 지급액 빼고 성과금, 수당과 성과금에 대한 합계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지급액이라고 하는 항목에 대한 최대값으로 바꾸래요. 이때 새로운 값도로 대치라는 걸 빼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확인 누르면 잠깐만. 자, 확인 누르면 예,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거 이 부분 나온 건 어떻게 알아요? 이 부분은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더블 클릭을 해서 결과가 다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다른 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좀 전에 결과가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펼쳐주면 돼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합계가 나오고 최대값 나오고 합계가 나오고 최대값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지금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책에 있는 직이라는 경계선을 더블 클릭을 하면 알아서 보기 좋게 벌어지겠죠? 그런 건 가능해요. 여기 두 번째 각각 하나의 표시하시고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각각이란 그 글자보다 하나의 줄에 표시하라 그래갖고 함수는 각 하나의 줄에 표시가 안 되고 서로 다르게 표시가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정신이 사나웠던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서로 다른 줄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나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확한지 아니고 이제 상황의 기호에 따라서 보완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다른 문제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나 볼까요? 다른 문제지에서는 그냥 이거 신경 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매크로네요. 매크로가 두 문제죠? 각각 하나씩 풀으시면 돼요. 매크로 작업에 가서. 매크로 작업하실 때는 상단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개발 도구가 있어야 돼요. 제 강사 컴퓨터에는 여기에 이지 다큐멘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 개발 도구 옆에 뭐가 하나 생겨 있잖아요. 이거는 앞에 있는 프린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프린터를 설치하니까 여기에 뭐 팩스나 스캐너 같은 것이 복합키가 작동이 되는 바람에 이게 깔려 들어간 거니까는 이거는 빼버릴 수가 없나? 네, 여기서는 지금 못 빼네요. 그렇죠. 2010 같으면 이거 빼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07에서 안 빠지네 뭐. 예. 일단 개발 도구가 있으면 되겠고요. 개발 도구가 없어도 가능하죠. 개발 도구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양식 컨트롤 입력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은 직사각형 누르면 또 십자형 누르면 도형 누르면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매크로가 뭐냐면은 첫 번째 줄 여기를 글꼴은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채워지는 색깔은 노랑으로 칠하는 그런 매크로를 만들래요. 그런데 I3부터 J5까지 여기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니까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Alt키 눌러서 그리면 쏙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그 도형에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매크로 작업 시트에서 A 세 번째부터 G 세 번째까지 색깔 바꾸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먼저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Alt키 누르고 이렇게 그리면 그려지겠죠? 여기다가 서식이라고 쓰고 이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하는데 그 매크로 이름은 서식. 그래서 기록 눌러서 서식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때 뭐한다? A3부터 G3까지 블럭 잡아서 글자 색깔은 파랑 맞죠? 그 다음에 채우는 색깔은 노랑. 이렇게 두셔도 되고 다른데 클릭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예. 여기는 뭐였냐면 아까 색깔이 표준 색깔이었고 채우는 거는 없었는데 이제 서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착각 하고 색깔이 변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매크로는 G4부터 G12번째까지 는 전월 재고량 더하기 주문량 빼기 판매량 하래요. 그렇죠? 그래서 I7부터 J9까지 자, 한번 해볼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십자형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재고량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하는데 재고량이라는 매크로가 없으니까 재고량이라는 매크로 그래서 기록 버튼 눌러서
확인 누르면 되고요. 자, 재고량 자리에 들어가서 는 전월 재고량 더하기 주문량 빼기 판매량 엔터 자동 채우기 쭉 이대로 두지 말고 첫 번째다 가자. 이거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거예요.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없었을 때 재고량 버튼 누르면 계산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차트 볼게요. 차트 작업 들어가서 보면은요, 지금 차트가 기존에 있어요. 얘를 건들거나 삭제하면 큰일 납니다. 1번 판매량과 총 판매액. 판매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가는 빼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레이아웃에 가면은 레이아웃, 디자인 말고 레이아웃. 근데 판매가가 선택이 안 되잖아요. 안 보여서. 그럼 여기 차트 영역 말고 판매가라는 계열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기 가서. 그리고 딜리트 키 누르면 판매가 빠져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판매가를 선택하고 제거 누르고 확인 이렇게 해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돼요. 예. 두 번째 총 판매액이 지금 제일 큰 숫자네요. 그렇죠? 얘를 차트 종류에 가서 뭐로 바꾸냐면은 꺾은선 바꾸래요. 표식 있는 꺾은선. 그리고 요거에다가 컨트롤 1번 눌러서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라는 거죠. 오케이. 보조축으로 보냈더니 해결이 됐네요. 자, 그럼 범례. 이 범례는 어떻게 하래요? 범례는 위로 올리래요. 위. 이렇게 해도 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범례는 위쪽 거 알아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아래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글꼴은 홈 탭에 가서 굴림체 12 굵고 기울이고. 우리 문제지 보면은 뒤편에 차트가 보이나요? 문제지 자체에 차트가 보이죠? 한 장 넘기시면 상공치킨 판매 현황이라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결과가 보이니까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색깔은 몰라요? 색깔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반? 요거. 자, 반반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빨간색을 선택해 놓고 반반을 한번 더 클릭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레이블 추가 누르고. 그렇죠? 잘못했네. 지금 뭐냐면은 총 판매액이니까 꺾은선이네요. 꺾은선 거. 꺾은선에 가서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고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오른쪽에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테두리선은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뭐해라? 둥글게 해래. 둥글게 됐네. 그렇죠? 그러면 뭐가 틀려졌나 한번 보세요. 여기 왼쪽에 0서부터 1600까지 갔고 0서부터 2500만까지 갔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2028만원 나왔고요. 뭐 틀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트가 쉽게 나왔네요. 뭐 어쩌고 저쩌고. 앞에 그 뭐지? 그거 판매량과 총 판매량만 하는 거 어떻게 하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파일을 불러와서 제가 해볼게요.
8496 달러오라. 차트 이거지 않습니까? 이건데 지금 여기 지금 판매량과 총 판매, 즉 판매가는 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판매가는 빼라는 거잖아요. 빼고 제거 누르면 되죠. 그럼 판매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되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잠깐만, 뭐 잘못 건드렸다. 예.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뉴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다시 이렇게 블록 잡아도 돼요. 그래도 되죠. 근데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냥 아까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판매가라고 하는 거를 삭제하는 거하고 블록을 다시 잡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는 전체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중에 파란색을 없애는 거잖아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판매가를 제거를 하면 파란색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 문제가 결과가 컬러로 안 나오고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예. 얘가 지금 여기 컬러로 나왔는데, 예, 실제 문제지는 흑백으로 나오거든요. 파일은 컬러로 보이지만 시험장에서 제공해주는 문제지는 컬러로 인쇄를 안 하고 흑백으로 인쇄해서 줘요. 컬러로 인쇄하면은요, 우리 접수비만 더 비싸져요. 컬러 문제지니까. 예. 근데 컬러 문제지로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게 많죠. 색깔을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는데 흑백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컬러로 보이는데 이게 빨간 건지 파란 건지 모른다라는 거죠. 문제지에서 문제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문제지도 컬러로 나오면 난 파란색을 없애는데 여기는 파란색이 살아있네, 어떻게 해야지? 이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총 판매액은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래요. 꺾은 선 선택하면 네 번째 거로 가요, 알아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얘를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꺾은 선을 선택하면 글로 가요, 알아서. 이렇게 변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오른쪽 눌러서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눌러서 서식, 얘를 보조축 그러면 보조축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홈에 가서 뭐 이래저래 꾸미는 거 있었잖아, 아까요. 꾸미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얘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서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그 레이블을 클릭 한 번 더 클릭, 오른쪽 일단은 갔네요. 그렇죠? 이상이 없는 거고. 나머지는 뭐 이거 둥글게 하는 거는 클릭하고 테두리에 가서 둥글게 하시오. 간혹 이것도 있어요. 이 꺾은 선이 너무 삐죽삐죽하니까 둥글게 하시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꺾은 선 클릭해 가지고 선 스타일에 가면은 완만한 선 이런 것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반반이 가장 많이 팔렸나봐요. 프라이드 반반, 양념 순살. 예. 시험 문제죠 지금. 예. 근데 실제로 팔린 건지는 몰라도 일단은 가상으로 꾸미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통계를 내서 문제를 내더라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우리 교재 부록 있잖아요. 부록 올 기준으로 해서 또 설명할게요. 교재 128쪽에 나와 있는 작년도 2회 기출문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3회 시험 문제 전에 이제 풀었던 문제, 출제했던 문제 같아요. 자, 기본 작업 1번은 입력하는 거니까
그냥 빼고 넘어갈 겁니다. 기본 작업 2번 갑니다. 기본 작업 2번은 서식 지정하는 거 5문항 나와 있어요. 한번 해보죠 뭐. 잠깐만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B1부터 H1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렀고, 크기는 20.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표준 색깔에 있는 자주.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우리 해본 거랑 비슷한데요. 예, 구분. 그 다음에 1, 4분기 실적 3개, 2, 4분기 실적 쭉 3개. 3가지죠? 하나, 둘, 3가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죠? 굵게. 한꺼번에 블록 잡기 힘드시면요, 3번 하세요. 따로따로. 얘 병합하고 가운데, 얘 병합하고 가운데, 얘 병합하고 가운데, 굵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C6부터 D11까지, 그 다음에 F6부터 G11까지. 컨트롤 1번. 천단위 구분기호 넣어주고, 뒤편에다가 뭐라고? 억1. 뭐 컴마 찍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그렇게 안 크기 때문에 그냥 샵 0 천단위마다 구분기호 지정하는 거 써주고 억1이라고 나오면 돼요. 예, 이렇게 나오게 하면 된다 이거지. 이상하다. 맞죠? 억원 나오는 거 맞죠? 단위가 억원이라고 써있는데 또 억원이라고 나와서, 근데 문제에서 하라면 하면 되지 뭐. 그 다음 B11번째가 어딨죠? 단기순위.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한자키 눌러서 있네. 단기순위. 그 다음에 B4부터 H11번째까지 테두리선 넣어주고. 그럼 뭐 어렴잡겠네요 뭐. 여기까지는 다 해보셨죠? 그렇죠? 예. 기본 작업 3번 갑니다. 고급 필터 문제네요. 지기가 과장이거나,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A 21번째에다가 지기가 과장이거나, 그 다음에 지점이 강동. 얘를 같은 줄에서 써버리면은 지기가 과장이면서 지점이 강동인데, 지기가 과장이거나 했으니까 다음에 나온 조건은 둘을 달리 해줄 수밖에 없죠 뭐. 자, 그럼 원 데이터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는 여기고, 복사 위치는 25번째고, 여기 누르면 강동 지점이거나 과장이거나 나오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조건부 서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블록 잡아서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는 오아라고 써야 돼요. 누가?
얘가 과장이거나 지점 제가 강동인 경우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걔들만 뭐 굵게 나오고 색깔을 뭐 빨갛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해당하는 것만 따로 되겠죠. 예.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고급 필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건부사식으로 바꿔본다든지 이렇게 계산 작업. 이 위 점수가 누구니에요? 제일 큰 애가 99가 1등일 테고 95가 2등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여튼 95가 2등이겠네. 그렇죠? 그러면 는 라지 블록 잡고 컴마 2 그 다음에 앰퍼샌드 몇 점 앰퍼샌드 써서 몇 점 출력하래요. 함수는 라지, 맥스, 스몰, 미니멈 중에서 알아서 쓰래요. 그렇죠? 라지 함수 써가지고 맥스는 가장 큰 거니까 안 되잖아요.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거 따지는 거고 미니멈은 제일 작은 거 찾는 거고 그것도 안 되고. 2번 문제는 뭘까요? 지금 사원 코드에 보니까 E-P 뭐라고 써있네. P는 기획부. 그 다음에 M이라고 나온 거는 생산부. 이렇게 부서명을 여기다 넣어주려나봐요. 그러면은 얘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H룩업을 쓸 것 같고 여기 있는 글자를 중간에서 잘라야 되니까 미들 함수를 써야 되겠고. 그럼 한번 해볼까요? 는 H룩업 미들 요거 콤마 3, 1개가 어디에서 이 아래에서 그리고 F4번 키 눌러서 그렇죠? 컴마 코드가 첫 번째요. 부서명이 두 번째니까 두 번째 거를 가져와야 되겠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올 테고 그러면 뭐 부서명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3번 문제는 뭘까요? 이게 뭐야? 지역이 서울인 총 납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조건을 쓰래요. 그럼 뭐야? 지역이 서울이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천의 자리에서 올림하래요. 그럼 라운드 업을 써야겠네. 오케이. 는 라운드 업 가로 열고 그 다음에 T 에버레이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잡는 게 보편적인 거죠. 콤마 뭐에 총 납품액에 대해서 콤마 조건이 뭐 지역이 서울 여기에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걸어 닫고 콤마 천의 자리에서 올림하네. 천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4가 되나요? 일시 100, 1000 천의 자리에서 천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잖아요. 천의 자리에서
올려가지고 만의 자리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10, 100, 1000 마이너스 4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말이 빠진 것 같아. 1000의 자리에서 올리면서 만 다리까지 표시하시. 이렇게 해주면 알아보기 쉬운데 뒤를 생략해 버리니까 헷갈렸네요. D 에버레이지 썼고 라운드 업 썼고 올림하는 거니까 자릿수 마이너스 4 썼고. 예. 그 다음 표 4번에서 뭐? 이게 뭘까요? 는 if 쓰래 if std ev라고 하는 표준 편차 함수를 계산하는데 각각의 표준 편차가 각 지역별 표준 편차가 이 전체 표준 편차보다 크면 그러면 std ev가 뭔지 몰라도 요것들의 표준 편차가 뭐보다 크다면 std ev 이 전체 거. 근데 전체는 F4번께 눌러야 되겠지? 크면 어쩌라고? 평균 기온 큼 아니면 빈칸. 표준 편차가 뭔지 몰라요. 저도 까먹었어요. 오래됐어요. 배운 지 오래됐고 저는 그나마 통계학을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좋아해서 해봤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제는 그게 30년 전인데 그때 배운 걸 지금도 기억하면 뭐 제가 천재게요. 예. 근데 표준 편차라고 해서 걸 봐서는 하여튼 차이를 계산하는 것 같아요. 예. 편차니까. 그런데 분산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분산. 예. 분산을 제곱해주면 표준 편차가 나온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표준 편차 계산법도 모르고 분산 기억 계산법도 기억이 안 나고.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요. 예,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고 표준 편차를 제곱해주면 분산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 원리는 이제 다 까먹고. 예. 하여튼 뭐 std ev가 어쩌고 저쩌고 하래요. 그러면 이건 뭐야? 다른 말로 지역별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크다면 뭐 이런 거랑 똑같잖아. 그럼 여기에 에버레이지가 들어가는 거고 뭐 지역별 분산이 그러면 뭐 VAR 들어가면 되고 변수니 함수가 분산이라는 함수가 VAR이니까 뭐 STV 표준 편차니까 쓰라고 하면 쓰면 되는 거지. 예. 이건 뭘까? 제품명을 따지려는데 1이면 마우스, 2면 키보드, 3이면 모니터, 4면 스캐너. 이야 이거 치사하다. 추수 여기에 뭐뭐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 값이 1이면 뭐라고? 마우스 2면 뭐라고? 키보드 3이면 모니터 4면은 스캐너 5면은 프린터. 근데 그게 뭐냐 이거지. 제품 코드에 다섯 번째 글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MID 제품 코드를 마우스로 클릭하려니까 클릭이 안 된다. 그러면 밑에 거 클릭해서 올리면 되든지 아니면 키보드로 쓰면 되지. G29라고 쓰면 되고 콤마 5, 콤마 1개가 이거지 뭐. 다섯 번째 한 글자니까 요거네. 요거 2니까 여기서는 뭐다? 키보드가 된 거죠. 그러면 되지. 이건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아까 어려웠던 함수는 뭐가 있었냐면 std ev라는 걸 처음 보니까 난감했을 테지만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었고 라인 나오는 거야.
라운드 쓰는 거하고 무슨 함수를 써야 되는데 뭔 젠장 뭘 그렇게 많이 나열해 놨는지 헷갈리는 거야. 뭐뭐를 쓰시오 그러면 딱 좋은데 이 중에 골라 쓰래. 알맞는 거 쓰래. 그러니까 이거 평균 구하는 거니까 뒷성은 아닌 것 같고 뒤 에버리지는 건 맞는 것 같고 올림하는 거니까 라운드 업이고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고 라운드는 반올림이니까 그렇게 보면 뒤 에버리지하고 라운드 업을 쓰겠죠. 근데 그게 척척척 구별이 되면 뭐 금방 하지. 근데 그렇게 척척척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예. 이따가 좀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거죠? 네? 이게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거죠? 이게 시험에 실제 나왔던 문제잖아요. 이대로 나왔던 거잖아요. 작년 8월 달쯤 이맘때 딱 1년 전에 나왔던 실제 문제지니까. 예. 분석 작업은 피벗 테이블이네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 예. 시작. 자, 이 데이터 영역에다가 블록을 잡으셔도 되고요. 지금은 첫 줄하고 두 번째 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쪽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삽입 피벗 테이블 하셔도 돼요. 블록을 잡으면 안 되고. 예. 기존 워크시트 어디다 하라고 써있냐면은 23번째 확인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지점은 행, 주기는 열,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에 각 합계를 구하고 시그마 값을 행에다 넣으래. 내려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출액은 이게 매출액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하래요? 블록 잡아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회계로 하는데 기호가 없대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들이 문제인데 얘들은 넓혀줘야 되겠죠. 그래 뭐 숫자가 보이든 말든 하겠죠. 어렵지 않게 했죠? 예.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 뭘까? 판매가, 판매량, 판매 총액의 합계를 서울지역 이렇게 블록을 잡고 데이터 통합 합계 구하는 거 맞죠? 그럼 첫 번째 서울 마포점 추가, 서초점 추가, 성북점 추가, 첫행 왼쪽역 항상 요렇게. 그러면 답이 나오나요? 답이 나왔네. 단순해요. 통합은 사용법이 되게 편합니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 마포점, 서초점, 성북점이 있는데 각각의 합계, 아메리카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순서가 막 다르잖아요. 순서가 다른데 하여튼 간에 다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출력하고 싶은, 통합하고 싶은 곳에 블럭을 잡고 통합, 데이터 통합에 가서 합계인지 평균인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참조 영역에다 놓고 마포점 블럭을 잡으세요. 다 잡으셔야 돼. 추가. 서초점도 다 잡으세요.
그리고 성복점도 추가하세요. 그래 놓고 지금 왼쪽 첫 행이라는 건 뭐예요? 첫 행. 판매가, 판매량, 판매 총액이라는 거에 대한 합계가 나와야 되고, 왼쪽 열은 뭐예요? 모카치노인지 카페 모카인지 카푸치노인지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항목이 와야 돼요. 확인 누르시면 착 옵니다. 결과 내는 건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어차피 똑같이 들어있다면, 여기 마포점이고 서초점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북점은 있는데, 아메리카노가 3,000원이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가 서초점은 4,000원이고 성북점은 아메리카노가 3,500원이고, 그래서 옆에 똑같이 들어있다면 그냥 이쪽 끝에다가 놓고 얘들의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함수를 써갖고 쭉 자동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놈은 아메리카노 첫 번째 있고, 어떤 놈은 두 번째 있고, 어떤 놈은 세 번째 있고, 서로 다 다르잖아요, 위치가. 이럴 때 쓰는 게 통합이다, 이거죠. 이럴 때 쓰는 게 통합. 근데 데이터가 바뀌면 이 결과표는 안 바뀌어요. 그게 안 돼. 함수를 써서 뭐 이렇게 하면 원 데이터가 바뀌면 알아서 쫙 바뀌는데, 얘는 안 바뀐다, 이거죠. 안 바뀌면 또 이렇게 해서 다시 통합에 가서, 일단은 첨부에 다 세팅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다시 확인만 누르면 바뀐 게 다시 들어가요. 바뀐 게 다시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분석 작업 2번 그렇게 했어요. 매크로. 매크로는 두 문제인데 정확히 맞춰야 5점 5점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어느 출판사 책을 보더라도 그래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맞아서 합격이는데 100점을 다 맞추세요 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해요. 그냥 딱 70점만 넘으면 되는데 70점 또는 71점 그건 불안하잖아. 그냥 80점만 맞으세요 이런 거예요. 80점만 맞으세요. 80점을 맞추려고 봤더니 아까 첫 번째 입력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될 테고, 일단은 함수는 40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함수를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예 불합격이니까 100점 중에서 함수 40점을 빼고 나면 60점이니까 불합격이잖아요. 그럼 함수가 한 개 맞추면 68이고 두 개 맞추면 76이잖아요. 그러니까 76점을 맞으면은 합격인데, 앞에 5점짜리 입력하는 걸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71이 되니까 불안한 거라. 왜? 뭐 꾸미는 거에서 2점짜리 잘라 먹으면 69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를 3개를 맞추자 하는 거예요. 함수를 3개. 그러면 한 80점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정권에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보면은 매크로는 다 맞출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책에서. 그러니까는 이 책의 쓴 저자가 어느 출판사도 똑같아요. 매크로는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까 뭐 피벗 테이블이나 뭐 데이터 통합이나 이런 건 다 맞출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하세요 라고 대부분 책에 써 있는 걸 봐서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함수가 쉬워요. 예. 이쪽 계통에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함수가 편하고, 오히려 차트 같은 건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리키는 사람은 다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교육생 입장에서는 선생님 뭐를 삭제해야 되는데 색깔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럼 규정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 강사 입장에서. 강사는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알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답만 맞추면 되잖아. 뭐 차트의 요소 중에서 하나를 색깔이 뭐 빨갛게 되든 노랗게 되든 컬러가 흑백 문제지로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매크로도
매크로를 답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이 책에서 설명해 놓은 게 있었다고. 그냥 그것만 추가하고 연습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매크로를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만들다가 잘못 만들면 이런 거예요. 도형에 가서 얘를 선택해 가지고 얘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문제지가 뭐라고 쓰이냐면은 병합이래. 병합이란 매크로를 만들래. 그리고 확인 기록 들어가서 확인 눌렀는데 어떻게 하다가 망쳤네. 그래서 일단 중지를 했어. 그래서 다시 매크로를 만들려고 봤더니 병합이 있네. 병합 망친 거잖아요. 이거 망친 매크로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못 한단 말이야. 편집 들어가도 이건 안 배웠으니 모르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매크로 목록 상자에 들어가서 이미 만들어진 병합을 삭제해야 돼요. 잘못 망친 거니까 삭제하고 다시 매크로를 지정하면 돼요. 병합이라고 써서. 병합이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지겠지. 이제는 이제 그것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도 실수를 안 하면 그냥 착착착 진행하면 되는데, 중간에 한번 실수하고 나면은 저희야 오래 해봤으니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지만, 수검자 입장에서는 잘 나가다가 한번 착 틀어지면 덜컹 겁부터 나고 속된 말로 멘붕 온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이래 해야 되는지 저래 해야 되는지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으면 되니까. 틀리는 걸 감안해서 그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 연습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삽입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어디다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냐면은 B13 Alt키 눌러서 B13서부터 C14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병합이라고 쓰래요. 병합. 그 다음에 얘를 딸깍 클릭을 하면 여기가 가운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착 되게끔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써야지. 뭐.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근데 병합이라는 매크로를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병합이라고 쓰고, 병합이라는 매크로가 있으면 지정해주면 되는데 병합이라는 매크로가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요. 기록을 해줘야죠. 자, 이름은 병합 그대로 나갈 거고요. 하게.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예.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꺼번에 했죠? 컨트롤 키 눌러서 여러 개 블록 잡아서 한꺼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틀어지면 또 곤란하니까 하나씩 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어디 첫 번째로 안 가도 돼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그럼 원래가 얘가 이런 애였는데 이걸 딱 누르는 순간 착 간단 말이야. 이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한꺼번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병합해도 되고요. 하나씩 해도 되잖아. 하나씩 나가도 되잖아. 어디 한꺼번에 하라고 되는 건 없잖아요. 한꺼번에 하던 개별적으로 하던 상관없는 거. 한 문제 맞췄죠. 그렇죠? 두 번째 C11 여기서부터 H11까지 합계가 나오게 하래요. 근데 양식 컨트롤 집어넣으래. 에이 귀찮아. 이거네.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 단추 눌러가지고 2의 13서부터 F의 13까지인가요? 14까지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이름은 나중에 쓰면 돼요. 이름은 합계라고 쓰고, 기록 합계 확인.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것들이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한꺼번에 쭉 블럭 잡아서 합계 이래도 돼요. 그리고 요대로 줘도 돼요. 기록 중심. 그 다음에 얘. 이거 일자를 바꿔야 합계로. 근데 얘를 클릭하면, 얘를 글자를 쓰려고 클릭하면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이거 오른쪽 버튼 눌렀다가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합계라고 쓰면 돼요. 위에 누르면 착 이렇게 되고, 이거 누르면 착 합계 나오고, 이런 거지 뭐. 다 만들었네 뭐. 예. 제가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교재 있잖아요. 본 교재 댁에 가셔서 이 본 교재의 매크로 부분을 처음부터 눈으로 공부하세요. 눈으로. 컴퓨터로 따라하면 안 돼요. 눈으로 딱 보는데, 아, 매크로는 이렇게 하는 거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눈으로. 그러면 생각이 날 거란 말이야. 아, 맞다. 예전에 그렇게 했었지. 그리고 나서 다시 컴퓨터를 가지고 한 번 더 연습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컴퓨터를 연습하시면 안 돼요. 복습하실 때. 그러면 그냥 내용도 모르고 따라하기만 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따라하기만 하게 되니까 먼저 눈으로 따라하게 하시면 실습을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컴퓨터로 한 번 더 실습하는 거예요. 컴퓨터 복습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오래 했으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봐라 그러는데 저도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설을 보고 그냥 따라서 하면 돼요. 엑셀에는 기본 개념은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이렇게 따라서 보니까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켰구나. 이게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따라 했는데 답은 나왔는데 이 답이 뭔 뜻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따라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꼭. 자, 그 다음 차트 볼게요. 오, 차트가 이렇게 나왔네. 이게 뭐야? 차트가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수학 점수를 집어넣으래. 수학 점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들어가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행렬 전환 누르면 알아서 바뀌잖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수학 점수를 복사해서 차트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수학 점수가 들어갔어요. 예. 그 다음에 차트 메뉴에 가서 행렬 전환을 하래요. 문제 써있어. 그러면 행렬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책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오케이. 그게 1번 문항이야. 2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도 넣어줘야 되고 축 제목도 넣어줘야지. 축 제목도 여기 하나 넣어줘야 되고 여기도 축 제목을 하나 세로 쓰기로 넣어줘야 되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뭐 선택하고 중간고사 성적표. 그 다음에 왼쪽에 축 제목에는 뭐라고? 점수. 아래쪽에 축 제목에는 성명. 자, 지금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차트 제목하고 축 제목을 각각 어떤 모양새로 출력할 건지를 지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영어 점수를 선택하고 그 중에 한 사람 거 클릭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다 추가하래. 레이블이 다 나오게 하래. 그럴 때는 뭐를 선택하면 안 돼요? 차트를 선택해서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여기 레이아웃에 가면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어디다 하래요? 바깥쪽 끝에. 그럼 한꺼번에 다 나와. 우리가 평상시에는 여기 있는 신수민에 대한 영어 점수에 대해서 값을 출력하시고 그러면 클릭, 다시 클릭,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누르면 레이블 추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레이블을 아예 처음부터 지정해버리면 된다고. 그럼 한꺼번에 다 나온다고. 쌤이 뭘 잘못 눌렀는지 무슨 사고 같은 게 잠깐만. 또 뭐 봐드릴게요. 지금 행렬 전환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런 건데 원래대로 돌려놓고 좀 이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블럭 잡았어요? 아니죠? 요것만 블럭 잡았죠? 여기 수학점수 블럭 잡았잖아요. 그래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였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꼬인 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국어 영어로 나와야 되는데 몇 점으로 나왔단 말이야. 아까 몇몇 분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행렬 전환이 안 돼요. 그때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세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다시 블럭을 잡으세요. 다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은 얘가 다시 여기가 국어 영어 수학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행렬 전환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수학 점수를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수학 점수 우리 집어넣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얘를 복사해서 붙였잖아요. 붙이고 나니까 여기가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뭐 85점 몇 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몇몇 분이. 그런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 선택을 다 집어넣으세요.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 여기서 행렬 전환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셔도 돼요.